남편의 휴대폰에서 우연히 발견한 부동산 계약서. 10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아파트의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시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2, 두 아이를 키우며 새 출발을 준비 중인 싱글맘입니다. 2008년 저는 대학 선후배 사이였던 남편을 만나 연애 3년 만에 결혼했습니다. 당시 저는 29, 남편은 32이었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남편은 성실하고 가정적인 사람으로 보였고, 저희는 서로를 믿으며 미래를 함께 그려나갔습니다. 결혼 후 2년 만에 첫째 아이가 태어났고, 3년 뒤 둘째까지 나오면서 저희 가족은 더없이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중소기업에서 꾸준히 일하며 가정을 꾸려갔고, 저는 출산 후 경력 단절을 겪으며 전업주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당시에는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던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019년 초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퇴근 시간이 점점 늦어졌고, 주말에도 회사 일이라며 집을 비우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회사가 어려운 시기라 생각했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아 모두가 힘든 시기였으니까요. 남편을 의심하기보다는 응원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줄어든 생활비, 설명 없이 인출된 적금,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의 차가워진 태도가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요즘 회사가 어려워서 라는 남편의 말을 믿으며 저는 더 절약하려 노력했습니다. 아이들 학원비를 줄이고 외식을 줄이고 심지어 제 용돈까지 반으로 줄였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2020년 여름 운명의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평소와 다르게 자리에 놓아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은행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호기심에 확인해보니 아파트 중도금 입금 완료 문자였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집은 10년 넘게 전세로 살고 있었고 아파트 구매 계획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불안한 마음에 남편의 휴대폰을 좀 더 살펴보았고 충격적인 사실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메일함에는 부동산과 주고받은 메일들이 가득했고 갤러리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파트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PDF 파일로 저장된 아파트 계약서였습니다. 계약자는 분명 남편의 이름이었지만 제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샤워를 마친 남편이 방으로 들어오자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땡땡동 아파트가 뭐예요? 남편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5분간의 침묵 끝에 그가 내뱉은 말은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미안해. 사실 난 다른 사람이 있어. 그 집은 우리가 함께 살 집이야. 그 순간 제 귀에 윙 하는 소리가 들렸고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10년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이후의 일들은 악몽과도 같았습니다. 남편은 바로 짐을 싸서 집을 나갔고 이튿날 변호사를 통해 이혼 조정 신청서를 보내왔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던 것처럼 모든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재산 분할 과정이었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저희가 모은 재산은 남편 명의의 예금과 주식, 그리고 소액의 제 통장 잔고가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혼 조정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남편은 5년 전부터 꾸준히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해왔고 그중 일부는 다른 사람 명의로 돼 있었습니다. 그가 회사 일이라며 주말에 나갔던 이유는 다름 아닌 투자 상담과 부동산 계약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저는 철저히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했습니다. 두 아이를 홀로 키워야 한다는 현실, 경력 단절로 인한 취업의 어려움, 그리고 무엇보다 10년간 믿고 의지했던 사람의 배신은 저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강해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다행히 좋은 변호사를 만나게 되었고, 그분의 도움으로 숨겨진 재산들을 하나둘씩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발견한 것은 강남의 그 아파트였습니다. 2억 원의 계약금과 중도금이 이미 지불된 상태였고, 남은 잔금은 약 3억 원이었습니다. 이 돈의 출처를 추적해보니 우리 부부가 함께 모은 적금과 남편 회사의 퇴직금 중 일부, 그리고 남편 부모님께서 주신 지원금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둘째로 발견한 것은 남편 명의의 여러 주식 계좌였습니다. 결혼 기간 동안 꾸준히 투자해온 주식들은 상당한 가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특히 2017년부터 매입한 IT 관련 주식들은 코로나 시기에 큰 수익을 올리며 가치가 3배 이상 뛰어 있었습니다. 셋째는 가장 충격적이었던 타인 명의의 재산들이었습니다. 남편의 대학 후배 명의로 된 오피스텔 한 채와 남편 동생 명의의 상가 건물 지분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부부가 함께 모은 돈으로 구입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0년간의 통장 내역을 모두 분석하고 남편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특히 결정적이었던 것은 남편이 부주의하게도 가족 공용 클라우드에 저장해둔 부동산 계약 관련 문서들이었습니다. 법정 다툼은 1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재산 분할에 관한 법률,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는 방법, 증거 수집의 중요성 등 이전에는 관심도 없었던 분야에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1년 말 법원은 저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남편이 숨긴 재산들을 모두 부부 공동 재산으로 인정하고 그중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저에게 분할하라는 판결이었습니다. 이 판결로 저는 강남 아파트의 지분 절반과 주식 자산의 절반, 그리고 타인 명의로 된 재산 중 일부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약 4억 원에 가까운 재산이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두 아이를 키우며 새 출발할 수 있는 소중한 미천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제가 얻은 것은 단순히 재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수확은 제 자신에 대한 자신감과 독립심이었습니다. 이혼 소송을 준비하면서 저는 10년 만에 다시 취업 준비를 시작했고 회계 관련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현재 저는 중소기업의 격리부서에서 일하며 두 아이와 함께 새 삶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예전만큼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그 여자와 함께 살고 있다고 합니다. 가끔 아이들이 아빠에 대해 물을 때면 아직도 마음이 아프지만 이제는 그 상처를 딛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제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결혼 생활 중에는 항상 가정의 재정 상태를 함께 확인하고 관리하세요. 은행 계좌, 보험, 투자, 부동산 등 모든 재산 상황을 배우자와 투명하게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 저처럼 배우자의 숨겨진 재산을 발견했다면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세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한 순간에는 주저하지 말고 변호사를 찾아가세요. 특히 이혼 과정에서 재산 분할은 미래의 경제적 안정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잃지 마세요. 저는 10년간의 결혼 생활이 무너지는 순간 제 인생도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지금의 저는 예전보다 더 강하고 더 현명하고 더 행복합니다.
이혼은 분명 인생에 큰 상처를 남깁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통해 우리는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누구의 아내가 아닌 온전한 한 사람으로서 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에서 아이들은 제가 가진 가장 큰 힘이자 위안이 되어 주었습니다.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남편이 의도적으로 은닉한 재산일 경우 그 흔적을 찾아내기란 더욱 어렵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저의 경우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은행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결혼 10년 동안의 모든 통장 내역을 분석했고 의심스러운 출금이나 이체 내역을 모두 체크했습니다. 특히 큰 금액이 한 번에 빠져나간 경우나 정기적으로 같은 금액이 이체된 경우에 주목했습니다. 두 번째로 확인한 것은 부동산 등기 부등본이었습니다. 남편의 이름으로 된 모든 부동산을 조회했고 이 과정에서 제가 모르던 오피스텔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족이나 친구 등 가까운 사람들 명의로 된 부동산도 함께 조사했습니다. 세 번째는 세금 납부 내역이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재산세 납부 내역 등을 통해 숨겨진 소득이나 재산의 흔적을 찾아냈습니다. 네 번째로 중요했던 것은 남편의 회사 관련 정보였습니다. 회사에서 받은 상여금, 퇴직금, 스톡옵션 등이 어디로 갔는지 추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편이 회사에서 받은 상여금 중 일부를 따로 모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디지털 증거였습니다. 이메일, 문자 메시지, 메신저 대화, 클라우드에 저장된 문서 등을 모두 수집했습니다. 특히 남편이 부주의하게 가족 공용 클라우드에 저장해둔 계약서들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와 재무 전문가의 도움은 필수적이었습니다. 혼자서는 알기 어려운 법적 절차와 재무 분석을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진행했고 그 결과 많은 숨겨진 재산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제가 깨달은 중요한 점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배신감과 분노는 컸지만 그것에 사로잡혀 있으면 냉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저는 감정을 최대한 배제하고 사실과 증거에만 집중했습니다. 재산 분할 소송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남편의 비협조적인 태도였습니다. 모든 증거 제출을 거부하고 재산 내역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는 시도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런 경우 불리한 추정을 할 수 있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즉, 정당한 이유 없이 재산 내역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특히 강남 아파트의 경우 남편은 자신의 부모님께서 전액 지원해 주신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부부 공동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의 흐름을 추적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이 우리 부부의 공동 재산에서 지출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주식 자산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주식이라 주장했지만 계좌 개설 일자와 주식 매입 내역을 통해 대부분이 결혼 후에 구입된 것임을 증명했습니다. 타인 명의로 된 재산의 경우는 입증이 더욱 어려웠습니다. 법적으로는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과 그 명의자들 사이의 메시지, 이메일, 계약 당시의 사진 등을 통해 실질적인 소유자가 남편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런 노력 끝에 법원은 남편이 숨긴 대부분의 재산을 부부 공동 재산으로 인정했고 공정한 분할을 명령했습니다. 물론 100% 완벽하게 모든 재산을 찾아내지는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 제 권리를 상당 부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이혼 후 경제적 자립은 또 다른 큰 과제였습니다. 10년간의 경력 단절은 취업 시장에서 큰 장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고 여러 번의 실패 끝에 마침내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아이들을 돌보는 생활이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큰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적응해 갔고 이제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생활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가장 감사한 것은 제 주변의 지지와 응원이었습니다. 친정 부모님, 오랜 친구들, 그리고 같은 처지의 싱글맘들과의 연대는 제가 이 어려운 시간을 견뎌낼 수 있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아이들과의 관계도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빠의 부재를 이해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도 점차 새로운 가족 형태에 적응해 갔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단단한 유대감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이제 오직 아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소통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를 볼 때마다 분노와 배신감이 치밀어 올랐지만 이제는 그런 감정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과거에 묶여 있기보다는 현재와 미래에 집중하는 것이 저와 아이들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2년이 지난 지금 돌이켜보면 그 고통스러운 시간이 오히려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의 배신으로 시작된 여정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제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단순히 생존을 넘어 진정으로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더 나은 직장으로의 이직을 준비하고 있고 언젠가는 저만의 작은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는 꿈도 생겼습니다. 아이들도 이전보다 더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큰 아이는 이제 중학생이 되어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둘째는 초등학교에서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가끔은 힘든 날이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아빠를 그리워할 때면 마음이 아프고 혼자서 모든 결정을 내려야 할 때면 부담감이 크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도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 것이라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우리 안에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제 삶을 통해 증명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명해 나갈 것입니다.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그 신뢰가 무너졌을 때 저는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로 잃은 것은 거짓된 관계였고 얻은 것은 진정한 자아와 독립성이었다는 것을. 이혼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저는 이제 그 시작점에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천천히, 때로는 빠르게, 그러나 항상 앞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남편의 숨겨진 아파트 계약이 저에게 가져다 준 것은 비단 고통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진실을 마주할 기회를 주었고 그 진실 속에서 저는 더 강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10년의 결혼 생활이 무너지는 순간 저는 제 인생도 함께 무너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저를 올가매던 사슬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누구의 아내가 아닌 온전한 한 사람으로서 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항상 순탄할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분명 더 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저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만약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 중에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이 계시다면 조금만 더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어둡고 힘든 터널 속에 있는 것 같겠지만 그 끝에는 반드시 빛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우리는 더 강하고 현명한 사람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어려운 시간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주변의 도움과 지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도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는 주저하지 말고
손을 내밀어 보세요. 오늘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